안녕하세요.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윤희정입니다. 초여름처럼 기온이 오르면서 벌써 반팔이나 반바지 차림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팔과 다리 등을 많이 내보이게 되는 계절이면 발목이나 손목 또는 허리 쪽에 문신을 새겨 개성 있는 패션을 완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문신이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네.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기 표현 방식이 그렇죠. 된 것 같은데 네. 어떻습니까? 네, 지난 8, 9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등용문이라는 단어가 잠시 유행을 했었는데요. 등에 용문신이 있는 사람을 등용문이라고 불렀습니다. 네. 이 무람한 체격에 머리는 깍두기고 등에 이제 용문신을 한 사람들을 등용문이라고 아, 그렇군요. 예, 네.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요. 네. 최근에는 이제 가수 이효리를 비롯해서 이제 운동선수 박병수 또는 그 윤성빈 스켈레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몸에 문신을 새기고 금메달을 받은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 몸에 문신을 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이 문신이 이제 징그럽다가 아니라 예쁘다.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대중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문신이라는 조금 그늘진 용어보다는 타투라는 용어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? 이런 예쁜 용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 타투가 예술의 영역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박병호 선수와 윤성빈 선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요. 네.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살짝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. 들긴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으로 보면은 뭐 네. 문신이든 타투든 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입니다. 아, 문신이 불법인가요? 예, 네.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 네. 의료 행위는 이제 의사, 간호사 같은 의료인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행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신을 한 사람은 한 100만 명 정도, 연간 한 300만 건 정도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중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은 한 2만 명, 그 중에서 의료인 면허를 가진 분은 한 10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아닌 분들이 하는 시술들은 대개 다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피부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렇죠. 것도 좀 있는 것 예,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 문신은 이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잉크를 주입하고 그 속에 물감으로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요.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몸을 덮는 피부는 이 표피층, 진피층, 피하지방층 세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네. 맨 바깥의 표피는 이제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진피는 이제 모낭과 땀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이 바늘로 1초에 한 수십 번씩 찔러서 물감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물감이 진피 속으로 스며들어서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자국이 남는 그런 행위로 문신을 만들게 됩니다. 가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좀 시술 후 부작용 때문에 네.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좀 어떤 부작용들이 아하, 생길 수 있죠?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이 피부 미용 관리 업체를 단속을 했더니 23% 정도가 이 문신 시술 같은 이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리도카인 같은 이제 국소 마취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. 네. 또 소비자원이 이 연고 화장 또는 반연고 화장용 염료를 수거해서 조사를 했더니 안에 이제 납, 아연, 가드뮴, 비소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게 포함되어 있었고요. 또 녹색 소비자 연대가 피해 사례를 수집했더니 이 눈썹 문신을 하다가 이제 눈 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또는 각막을 다쳐서 시력이 악화되거나 입술 문신을 하다가 입에 염증이 생겨서 뭐 고름이 터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또 얼마 전에 한국보건의료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가장 큰 위험은 감염입니다. 이 문신을 한 뒤에 소독을 잘못해가지고 왜 B형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되거나 또는 매독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세균성 피부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면역 질환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뭐 유과종, 림프종 같은 질환에 생기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는 피부암까지 생기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.
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이 문신용 염료가 좀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문신용 기구가 좀 소독을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불결한 환경이나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 좀 미숙한 경우에 피해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.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그렇죠. 게 좀 필요하겠네요. 예. 그런데 최근에 건강관리를 위한 문신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.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얼마 전에 나온 즐거운 소식인데요. 네. 이 의료용 문신 또는 이제 스마트 문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최근에 이 손등에 이 그림 같은 것을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등장했는데요. 피부에 얇은 필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예 인쇄까지 해버리는 겁니다. 이런 걸 이제 바이오 프린터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나 MIT에서 이 포도당이나 나트륨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는데요. 이 포도당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이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고 또는 나트륨 농도를 보고 탈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. 효과가 있겠습니다. 색이 바뀌면 뭐 혈당이 좀 바뀌었구나. 그렇죠. 네, 탈수 증상이 있구나. 예.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. 거죠. 네. 또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 공대 같은 경우는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또 색깔이 바뀌게 하는 그런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이제 암을 조기 진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미국의 템플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피부에 아예 붕대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피부에 흡착되는 그런 바이오 붕대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웨어러블 의료 장비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문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신기술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머지않아 이처럼 문신이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